2019학년도 7월 학평 수학 나형 30번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30번은 따로 뺐죠.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한 조건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이런 형태의 문제를 굉장히 잘 봐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30번도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빼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씩 조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3가 A에서 극값을 가질 때, 자, 극값을 가지는데 극값 가지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극값을 갖는데 두 점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가능해지겠죠. 근데 지금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래프 형태가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fx가 생길 수 있고 최고차항이 양수면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음수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기는 형태가 가능해지죠. 두 개 중에 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지금 어떤 함수 그래프 유형을 띄워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gx를 보면은 gx는 fx와 그 다음에 도함수, fx의 도함수의 그것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고 그것에 이제 정적분의 형태로 구해져 있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이 f'x의 절대값을 씌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자,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질 때 두 개가 다르게 우리가 도함수가 지금 유형이 그려질 수 있죠.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미분해도 최고차항이 양수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개의 극값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f'x가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모두 동일한 지점에서 극값을 가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어디서? A에서. 얘도 마이너스 3가 A에서. 근데 두 개를 똑같이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이 아이의 절대값을 씌우나 이 아이의 절대값을 씌우나 우리가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던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든 상관없이 도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모양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개형 대충 그렸으니까. 자,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gx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gx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자, fx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정적분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절대값 f't, 그 다음에 dt.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x가 어떻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그때 이 함수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아까 생겼어요. t가 나오고 함수를 그려주면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 값이 지금 어디? 극값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아래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었죠. 위로 볼록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려지는 형태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형태만 그래프가 그려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f't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값이 굉장히 조건이 많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 gx에 g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6이라고 했고 g에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오는 게 마이너스 8이라고 했고 함수값 두 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극소값을 간다고 했죠. 극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조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얘를 해석할 뭐 겨를도 없고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자, gx에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이런 값이 나왔고 a를 넣었을 때 값이 나왔는데 a가 있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할 수 있는 a를 먼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자, g의 a라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적분하는 건데 절대값 f't dt예요. 이 값이 지금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거죠. 자, 절대값인데 우리가 0이란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이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든 거예요. 0이 이쯤에 있었어요. 그러면 0부터 우리가 여기 a를 넣은 거니까 x값이 a가 되죠. a까지 적분을 하는데
자, 얘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값도 모두 양수인 것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얘를 쭉 적분해주면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인 것을 그대로 적분해주니까 양수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 값으로 뭐가 나왔냐면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가. 그 말은 절대 a가 0이란 값이 a보다 작게 존재할 수 없죠. 작게 존재하면 0부터 a까지 적분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적분해주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음수가 나왔으니까 0은 여기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a의 오른쪽에 0이란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란 값이 0보다 무조건 작아져야 돼요. 그래프 형태를 봤을 때.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선생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절대값이 되어 있는 부분은 넓이를 구할 때 많이 구하죠. 그때는 항상 아래 끝이 위 끝보다 더 작은 쪽으로 세팅을 해줘야지 양수인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의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이 식을 바꿔서 0, 위끝과 아래끝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a, 0, 어떻게? 절대값 f't, dt를 구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오고 실제로 a부터 0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게 되죠. 맞죠? 그대로. 넓이에다가 양수 나온 거에다가 음수를 붙여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해지겠죠. 값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의 값이 0보다 작아져야 되는구나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값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0이 이쪽 편에 오른쪽에 a보다 오른쪽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실제로 쪼개서 쓰는 것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지금 절대값 부분을 쪼개서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보면 다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g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gx 함수가 처음에 우리가 fx 마이너스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것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 지금 경계에 있으니까 연속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f의 실제로 마이너스 3 값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리밋 x가 어떻게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gx라는 것하고 실제로 함수 값이 동일해져야 되죠. 맞죠? 연속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f의 어떤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극한값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리밋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더 작은 쪽에서 가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를 가져오니까 fx식을 쓸 수 있고 이 값이 지금 g의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근데 fx가 지금 3차 함수라고 지금 문제 조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g의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고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아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g의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이 바깥쪽으로는 우리가 fx의 함수 모양을 가져야 되니까 실제로 이게 극소값이 될지 극대값이 될지 알 수 없죠. 맞죠? 극소값이 됐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테고 두 번째 유형처럼 극대값이 되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최고차이 개수에 따라서 얘는 최고차이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 근데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우리가 a일 때 값이 여기인데 a일 때 값이 ga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8로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ga일 때 여기에 ga가 마이너스 8로 지금 함수값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이런 어떤 정적분 문제를 풀 때 위끝과 아래끝을 같도록 대입해 줄 수 있으면 그 값이 항상 제로가 됐죠. 여기 안쪽에 있는 함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x에 0을 대입해 주면 g의 0의 값이 안쪽에 있는 함수와 상관없이 항상 위끝과 아래끝이 같아져서 제로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의 0의 값이 실제로 얼마가 되냐면 제로가 돼요. 이렇게 x축 위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y축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원점이 되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쟤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또 갈게요. 그래프를. 자, 이게 지금 f 도함수의 절대값인 함수를 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해오는 건데 0에서 반대쪽으로 하면 넓이가 계속 있는데 넓이의 값이 반대쪽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음수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지면서 음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3까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 함수 입장에서 보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 함수 입장에서 반대로 가면 감소하는 형태로 이 함수에서 보면 증가하는 형태로 증가하다가 0보다 오른쪽을 적분하게 되면 양수인 부분을 계속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커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gx 자체가. 그런데 문제에서 이 노란색처럼 처음에 fx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양수가 오게 되면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고 증가하게 되니까 극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극소값은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존재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계속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극소값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형태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fx가 최고창이 계속 음수가 돼서 지금 f의 마이너스 3에 되는 그 값이 극소값이 되도록 주어질 때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얘는 감소하다가 이 부분에서 증가하게 되니까 어디죠? 바로 이 포인트가 극소값이 돼야 되겠구나.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극소값이 되도록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지금 구해놨던 이 형태에서 문제 형태 처음에서 최고창이 양수인 부분은 가능성이 없고 최고창이 음수인 이런 fx에 대해서 지금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보여주고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형태를 나눠봐야 되는데 형태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식이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우리가 fx를 이제 구해냈으니까 처음에 지금 절대값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 함수가 최고창이 함수니까 처음에 주어지는 그 함수가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인데 얘도 어차피 절대값 해봤자 이 노란색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니까 이제 이 함수를 바탕으로 얘를 쪼개보도록 할게요. 자, a의 값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두 번째를 쪼개보면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gx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아래쪽의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x의 값이 주어지는 게 0부터 a를 기준으로 쪼개봐야 되겠죠. x가 이쯤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럼 0부터 a에 해당되는 함수는 여기에 있는 함수를 가져오게 되죠. 맞죠? 이 함수는 이 빨간색 원래 주어지는 함수의 절대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f'이 되고 이 부분은 그대로 원래 양수값이었으니까 f'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f't dt라고 쓸 수 있고 자, 플러스 인테그랄 자, a에서 구간을 넣어서 쪼갠 거니까 a에서 x까지는 그러니까 a를 집어넣어서 쪼개준 거예요. 지금 절대값을. 자, 그러면 얘는 f't dt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대입해 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분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마이너스 f'의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f가 되게 되죠. 맞죠? ft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 플러스 자, 얘는 f의 t 그 다음에 a에서 x까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그대로 대입해줘서 식을 적어보면 옆에다 적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제로 그 다음에 뒤에는 식 대입해보면 윗끝 대입해주면 플러스 fx 그 다음에 a 대입하면 마이너스 fa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gx의 함수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fx 그 다음에 자, 얘는 소거가 될 테고 아니 얘가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게 합쳐지게 되겠죠. 소거가 아니라 맞죠? 그리고 플러스 f0이 될 테고 마이너스 2 f'a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이제 이렇게 만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도록 할게요. 자,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이제 이쯤에 x가 떨어지는 거죠. a 값이 0보다 크도록.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쭉 이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gx 자체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맞죠? 함수 자체가 어차피 마이너스 f't에 관한 함수를 절대값을 벗겨내면 이렇게 되니까 음수였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ft 0에서 x까지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제로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식 정리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서서 나왔던 조건들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gx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부분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만 보고 쓰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이 식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고 a보다 작을 때 나왔던 식입니다. 자, 어떤 식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3과 a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g에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볼게요. x값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럼 f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f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fa라고 이렇게 식이 나오죠.
자,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함수값이 뭐였냐면 a를 대입할 수 있었죠, 맞죠? a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g의 a라는 것은 마이너스 f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제로가 나오게 돼요. 자, 이 값이 이때는 저 때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지금 아까 여기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이라고 계산해놨던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되면 양쪽에 마이너스 16이 소거가 되고 우리는 첫 번째 식에서 뭐로 낼 수 있냐면 f의 제로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 2fa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만족해 주는데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f0 대신에 2fa를 대입해주면 f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이란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죠? fa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fa가 마이너스 8이면 fa 자리에 넣어주면 f의 제로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6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끝내놓으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의 형태는 보지 않고 식전개만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다 찾아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부분에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일단 찾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는 어떤 식을 보고자 하는 거냐면 절대값 인테그랄 a에서 그 다음에 4까지 fx 플러스 gx dx 그 다음에 절대값인 값을 구하는 게 마지막이죠. 근데 마지막에 얘를 계산해 준 다음 정적분을 계산해 준 다음에 절대값 덮어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안쪽에 걸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gx를 설정할 수 있는데 a부터 4에 해당되는 gx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실제로 왜냐면 정적분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값에 대해서 이런 함수값들을 우리가 적분을 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a가 기본적으로 x의 값이 a보다 큰 값에 대한 gx라는 거니까 gx 자리에 누굴 대입할 수 있냐면 얘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식 자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의 값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a부터 4까지니까 a보다 큰 값에 크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 쭉 함수값들을 넣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gx 자리에 a보다 크거나 같은 이 식을 그대로 넣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절대값 인테그랄 a에서 4까지 fx, gx 대신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f의 제로 d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 fx가 이렇게 사라져요. 소거돼. 그럼 남는 게 f의 0만 남는데 f의 0값이 지금 마이너스 16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떤 상수함수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a부터 4까지 그냥 적분해 준 거예요. 근데 a의 값이 아까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가 x축이야. 근데 이렇게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16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가 a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이니까 4-a에다가 마이너스 16을 곱한 게 여기 안쪽에 적분값이 될 테고 여기에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16 곱하기 4-a가 양수일 테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a 값만 찾아주면 이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여기로 가게 되면 얘를 보자마자 그냥 a 값을 바로 찾았어요. 쌤이 이 문제 풀 때.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식 이런 거 하나도 안 적고 바로 답 찾아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제자들은 이걸 a 값을 한 번에 찾는 공식을 모를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정리된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걸 알고 있는 제자들은 되게 쉽게 이 문제를 풀어냈을 겁니다. 한 10분 만에. 근데 이걸 모르는 제자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쌤이 마지막에 얘를 구하는 방법을 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를 찾아볼게요. 자, 이제 과정이 길었어. 이제 a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인데 이제 a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a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극소값을, 그러니까 극값을 만족해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값이죠. 극대값을 만족시켜주는 a,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주어져 있던 f'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3이고 이때가 a입니다. 자, 우리가 f'이 나와 있을 때 f의 x로 이제 f를 유추해서 갈 수가 있었죠. 이제 그 값으로 갈 건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나와 있는 f'이 어떤 거냐면 k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고 2차 함수니까 x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f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전개해줘야 되겠죠. 전개해주면 k 그 다음에 x제곱 뒤편에 다시 적으면 중괄호 해서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x 마이너스 3a 이렇게 써주죠. 맞죠? k 상수 놔두고 우리가 지금 fx 구하는 거니까 fx를 찾아보면 k 상수 두고 여기 부분만 적분해 보도록 할게요. 상수 빼고 적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a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뒤에 적분 상수는 최종적으로 c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값들이 많죠. 어떤 값들이 있냐면 f의 제로는 마이너스 16이었죠. 그러면 여기 대입해보면 f의 제로를 대입하면 여기 0, 0, 0 다 사라지고 c만 남고 c의 값이 마이너스 16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c의 값이 마이너스 16입니다. 마이너스 16 여기 뒤가. 그 다음에 여기 a를 대입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찾아냈냐면 f의 마이너스 3의 값도 마이너스 16이라고 우리가 찾아냈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3을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식이 좀 정리되겠죠. 그래서 a에 관한 간단한 식만 나눌 겁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k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9 곱하기 3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3 넣는 거니까 플러스 9a 여기 중괄호 해준 게 좋겠네. 중괄호. 이 값이 마이너스 16으로 나온 값이 함수 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소거가 돼요. 그리고 이 최고창의 k가 음수라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0은 아니잖아. 음수긴 하지만 0이 아니니까 k로 양변 나눠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남는 게 얘만 남죠. 근데 우리가 분수 계산하는 거 힘들고 9도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9 나눠주고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2a의 값이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a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최종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려놨던 2차 함수에서 이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6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어서 답은 8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푼 제자들도 있겠지만 아닌 제자들도 있을 거라 그랬죠. 자, 이 문제를 쌤이 그래서 좀 다르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빨리 해결할 겁니다. 엄청 빨리. 잘 보세요. 자, 쌤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보고 아까 0 찾아냈던 거 여기 맞아요. 그렇게 보고 나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이게 0이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 정적분의 값을 넓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인테그랄 자, 아까 a를 넣었을 때 그 값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절대값 f'(t) dt의 값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8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0부터 a까지 정적분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왔어요. 근데 넓이에 관해서 반대 방향이니까 실제로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 보세요. 알겠죠? 아니면 a의 값을 0의 값을 좀 뒤로 잡을게요. 좀 현실성 있게 그리기 위해서. t의 값을 잡고 이쯤에 0이 있다고 봅시다. 그때 이만큼의 넓이가 정확하게 8이 돼야지만 이게 반대 방향으로 정적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문제에서 g의 마이너스 3 값이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인테그랄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f't의 절대값 dt 값이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넓이를 구했을 때 16이 나왔다고. 근데 이만큼이 8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나 돼야 되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8이 나와야 돼요. 그럼 게임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여기가 8이 나오고 아까 f't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았어요. 그럼 반대편에 대칭되니까 이 부분의 넓이도 얼마가 돼요? 이 부분의 넓이도 8이 나오죠. 8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아까 하얀색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면 2차 함수에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이면은 정확하게 이 근과 이때를 만족하기 위한 x의 값이 길이 b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정확하게 2대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때 총 길이가 얼마야? 3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가 될 수밖에 없고 이만큼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게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흐름도 잘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쌤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3차 함수를 봐야 되는데 자, 2차 함수를 보고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함수에 미분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2차 함수가 그려졌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3차 함수라는 얘기죠.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때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합시다. 그때 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만큼의 길이의 비가 항상 2대 1이 나온다 그랬죠? 2대 1이. 길이비가 2대 1이 나와요. 자, 원래 함수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극값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함수적으로 파악해 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최고차항이 양수란 얘기고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그래프 개형 자체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요. 여기가 좀 극값이 좀 잘못됐네. 그럼 극값 좀 예쁘게 좀 그려볼게. 여기 C라고 하고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자, 이만큼의 넓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적분된 건데 정적분의 값이 FB에다가 F'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X dx를 구하면 이 값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FB-FA죠.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이라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 맞죠? 이만큼의 넓이가 음수가 나왔다는,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보다 이거 더 크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함수값이 이만큼 넓이만큼 이렇게 함수값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갈 때도 함수값이 똑같은 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값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했던 이 f 자체를 처음에 a, 그러니까 f에 a를 넣었을 때 그 값이 이 함수값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면 이 x축이, 이게 x축이 되도록, 제로가 되도록 우리가 적분상수 c를 세팅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fx를 어떤 하나의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식으로 적을 수 있냐면 얘는 지금 중분의 형태를 만족해주고 얘는 하나의 근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k라고 두고 x-a의 제곱 그 다음에 x-c라고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해져요. fx가. 그랬을 때 얘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이 b값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줄 거예요. 그래서 f'x를 계산해주면 곱하기니까 2k x-a x-c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k x-a의 제곱이 나오게 되죠. 뒤에 미분하면 1이니까.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k x-a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묶어내주면 k x-a는 정리해주면 2x-2c 그 다음에 여기는 k 빼니까 플러스 x-a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때 그 값 하나가 x는 a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b 부분을 이제 a와 c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0 되는 값이겠죠. 그럼 모아주면 3x -a-2c가 2-2c가 0이 되면 되는데 그때 x의 값이 3분의 a 플러스 2c가 나와요. 자, 얘가 어떤 뜻인지 볼게요. 여기 내분점 기억나요? 내분점? a와 c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할 때 이렇게 구했잖아요. 맞죠? 2 더하기 1, 3, 그 다음에 지그재그 곱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a점과 C란 점을 정확하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B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 풀 때 쌤이 이 문제를 이렇게 그림 그리자마자 바로 문제 답을 구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이런 형태의 3차 함수 그래프 파악하는 문제 형태가 이제부터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이 수능 특강이나 문제집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좋은데 저런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굉장히 잘 그려보고 내가 도함수가 나왔을 때 원래 함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또 원래 함수가 나왔을 때 도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관계를 찾을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 두면은 혹시나 이제 수능 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쉽게 함수를 세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극값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30번 문제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기 바랄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풀이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오늘 시험 친다고 고생했고 오늘은 그냥 푹 잡시다. 알겠죠? 내일 열심히 하고.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